코픽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지수를 말하잖아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지수, 이 비용지수가 여러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입니다. 3.44%예요. 와우. 기준금리가 여러분 우리 얼마죠? 3.5%입니다.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군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코픽스를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이제 대출금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가요? 3.44%는 아마 충분히 그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는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보다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땐 작년 11월에 코픽스가 4.34%였습니다. 지금은 3.44%입니다. 거의 말입니다. 0.9%포인트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세상에 이럴 수가예요. 사실 코픽스 금리는요. 코픽스 금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코픽스는요.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게 코픽스의 약자니까 금리라고 뒤에 붙이면 안 됩니다. 코픽스는요. 2010년 2월에 처음 발표가 됐거든요. 2010년 2월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3.44%라는 것은요. 이게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 정도로 말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코픽스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뭐에 비해서요? 기준금리에 비해서입니다. 기준금리에 비해서. 기준금리에 비해서 3.5%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3.44%가 됐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코픽스의 상황이 많이 급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3.44%라는 것은요. 작년 7월인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10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대출금리 어떻게 될까요? 현재 5월 10일 현재 대출금리입니다. 5월 10일 현재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하단이 3.68%입니다. 그죠?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 겁니다. 코픽스가 떨어진 만큼 떨어질 겁니다. 코픽스가 지금 얼마 떨어졌습니까? 지금 1.2 떨어진 0.12가 떨어진 거네요. 그죠? 3월에 3.56이었으니까 4월에 3.44가 되니까 0.12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에서도 0.12가 떨어질 겁니다. 0.12가. 일반적으로 코픽스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68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1, 2가 떨어진다면 3.56으로 떨어지겠죠. 3.56으로.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3.56까지 하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리가 이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금리를 올리기 전 직전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상당금리도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이거는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5.79니까 이것도 0.12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5.67이 되는 건가요? 5.67. 5점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도 0.12가 빠질 거예요. 0.12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3%대로 내려앉을 겁니다. 3%대로. 결국 3%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상단은 6.82%니까 좀 높지요.
신용대출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신용대출금리는 3%대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4% 중반까지는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은 6.15%가 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요?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금리가 예전처럼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 중위 아파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었어요. 작년 7월에 10억 9,290만 원에서 올 3월에 9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대출금리가 저렇게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물론 생각이 다릅니다. 왜 생각이 다르냐. 여러분 3%대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3%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굉장히 적을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 고점에 가까이 받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출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것도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되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대출금리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또 빚내서 집을 산다고요? 지금 집을 사는 것은 특례 제출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청년들에게 싼 값에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좀 떨어지는 듯 보이고 집값도 조금 올라가는 듯 보이면서 금매가 사라지고 이제는 현물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아마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분석하고 있고요. 결국은 고금리의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저는 시장에 집값을 계속 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낙폭은 줄이겠죠. 낙폭은 줄이면서 이 박스권이라고 해서 변동성 장세가 저는 셀 거라고 보는데 이 변동성 장세가 얼마나 갈 거냐. 상당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L자형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될 거다. 그래서 집값은 폭등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졌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집값을 급등시키거나 폭등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